임플란트 1차 수술이라는 걸 했어요. 1차 수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뼈 속에다가 임플란트를 박아 놓는 거. 뼈 속에다가 임플란트를 넣어서 이게 뼈하고 이제 달라붙는다. 뭐 대략 그렇게 1차 수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치과에 우리 의 병원에 가면 뭐 내과, 외과, 내과 중에도 무슨 뭐 심장내과, 뭐 신장내과, 뭐 순환기내과, 뭐 소화기내과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치과에도 이렇게 과가 나누어져 있어요. 아세요? 대학병원에 가면 이제 첫째로 대학병원 치과에 가면 진단과라는 데로 먼저 가게 해요. 진단과로 가서 이렇게 입안 상태를 보고 진단을 우선 하는. 근데 이제 이 진단 주로 이 진단과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이가 어디가 빠지고 뭐 이런 것도 보지만 뭐 혀나 잇몸이나 뺨이나 이런데 어떤 이상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도 보고 여기도 이제 점점 진료 범위를 넓혀 나가요. 그냥 다 적어두세요. 그 진단과라는 그래서 그다음에 엑스레이가 필요하면 치과 방사선과라는 거를 보내서 뭐 엑스레이를 또 찍게 하고 그다음에 조직 검사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구강병리과 뭐 이런 데로 또 보내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하게 해요. 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과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치아 요 정도 예를 들어 치아 요 정도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소위 신경 치료라고 하는 근관 치료를 한다든지 이 치아 자체를 어떻게 살리고 보존하고 하는 거를 보존과라고 그래요. 보존과. 치아에 국한돼서 하는 거예요. 보존과. 그다음에 봐요. 그럼 이가 빠져. 그럼 이를 해 넣어야 되잖아요. 이가 빠졌을 때부터 사실은 보철과라고 해요. 보철과. 빠진 거를 채워 넣는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보존과하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사이에 치주과 이런 게 또 있어요. 치주과라는 거는 이 치아 말고 치아 주변에 이렇게 뼈가 있고 잇몸이 있고 하잖아요. 이 치아 주변이라는 얘기예요. 치주과라는 그런 또 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구강외과 예를 들면 이를 빼고 어쩌고 하는 구강외과라는 것도 있고 그 밖에 이제 좀 삐뚤어진 일 바르게 하는 뭐 교정과라는 것도 있고 교정과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방치과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과가 여러 개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면허증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의사들은 대부분 이제 뭐 내과 의사가 되고 외과 의사가 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치과 면허증을 받으면 그걸 갖고 그냥 두루두루 하면서 개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각 과에 가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보철과라는 거를 한 거지. 이가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뭐 틀니 만들고 뭐 그런 그러다가 이가 빠졌어. 예전의 방식은 뭐냐 하면 요 옆에 이를 갈아서 씌우고 여기다 하나 매달아. 그걸 브릿지라고 그래. 브릿지. 다리같이 브릿지. 이를 하나 씌우는 것도 보철과에서 해요. 그건 좀 경계가 애매하지만. 그래서 영어로는 그거를 크라운 앤드 브릿지 이렇게 표현을 해. 크라운 이를 씌우는 거. 골드 크라운 무슨 크라운 이를 크라운 앤드 브릿지. 근데 그거를 예전에 어떤
치과대학 다니는 친구가 자기가 그 뭐 번역해오라는 숙제가 많아가지고 의과대학 친구한테 줬더니 번역한 걸 보니까 왕관과 다리, 왕관과 다리 그렇게 쭉 써놨더래. 그래서 이게 뭔가 크라운 앤드 브릿지를 그렇게 그대로 번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나오면서 치과에서 주로 이 뼈를 다루는 뭐 아주 그 구별이 이렇게 딱 나눠져 뭐 구강암이 생겼다든지 턱뼈가 부러졌다든지 뭐 그런 거를 주로 구강외과라는 데서 이를 빼는 것도 구강외과에서 주로 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1차 수술을 마치고 2차 수술을 1차 수술이라는 거를 해서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집어넣어. 뼈는 딱딱하니까 경조직이라고 하고 주로 이제 구강외과라는 데서 이걸 다루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뼈하고 잘 붙었다 싶으면 잇몸을 다시 젖혀서 이렇게 힐링 어바트먼트라는 거를 달죠. 그러면 이거는 이 힐링 어바트먼트는 뼈와 관계된 게 아니라 이 잇몸과 주로 관계가 돼 있어요. 그죠? 잇몸. 그러니까 잇몸을 이제 한자말로 부드러운 조직이다, 연조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또 많이 하는 거는 치주과에서 해요. 치주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잇몸도 아물고 어쩌고 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사로 고정을 하는 거야. 이를 만들어. 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치아의 머리를 고정을 시키는 거죠. 치아의 머리를. 임플란트가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치아의 머리를 만드는 거, 치아의 머리. 이걸 치아의 머리를 치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치관. 왕관할 때 관. 이거 하는 거를 이제 보철과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제대로 하려면 구강외과, 치주과, 보철과적인 그런 훈련이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주로 임플란트를 뼈에다 심어 놓는 1차 수술에 대해서 여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잇몸을 벌리고 여기다가 힐링 어바트먼트라는 거를 달아 놓는 그런 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2차 수술. 그러니까는 2차 수술은 이제 잇몸을, 이때부터는 또 잇몸의 뭐 형태라든지 구조라든지 이제 그런 거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임플란트하고 자연 치아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대략 이렇게 치아를 반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 이 치아가 있고 속에 뼈가 있잖아요. 그럼 치아 뿌리하고 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지?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을까? 그게 치아 뿌리는 뼈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어떤 섬유성 조직 같은 거에 의해서 뼈하고 이 치아 뿌리를 연결하는 이런 섬유성 조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를 빼면 쏙 빠지잖아요. 요게 싹 끊어지면 쏙 빠지는 거야. 예? 이해가 돼요? 이걸 뭐라 그래? 오케이. 이걸 치주인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치아는 세게 누르면 조금 가라앉을 수 있어요. 임플란트는 뼈하고 딱 붙어 있어요. 이런 치주인대라는 게 없어요. 그게 좀 달라. 이렇게 어떤 약간 쿠션 역할이 거의 없는 거야. 임플란트는. 뭐 이 금속도 뭐 물론 쿠션이 미약하게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 봐요. 여기가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치주인대라는 게 여기 뼈하고 뿌리를 연결을 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잇몸도
이 부분을 잘 확대를 해서 보면 잇몸도 이 부분에서는 치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조직에 의해서 치주인된 어떤 비늘 콜라겐에 의해서 이렇게 잇몸도 연결이 되어 있어. 잇몸도 여기 붙어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치준항을 측정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재는 거예요. 여기까지. 꾹 눌러서 뼈까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더 안 들어가는 게 이 잇몸이 치아하고 붙어 있는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잇몸이 이렇게 헐렁헐렁 하지 않게 그렇게 유지를 해줘요. 그런데 봐요. 여기 봐요. 임플란트는 뼈하고 달라붙는데 이런 치주인대가 없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변에 이런 잇몸도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속에 있는 섬유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당기면 이만큼 늘어나는데 이걸 쭉 당기면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확 벌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를 닦으라고 할 때 여기까지 닦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이까지 닦아야 되겠죠, 그죠? 그죠? 여기 뼈하고 뿌리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조직이 있다. 임플란트는 그냥 뼈에 직접 달라붙는다. 그 다음에 그 뼈를 덮고 있는 잇몸도 치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치아에 달라붙는 어떤 조직이 있는데 이쪽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그 달라붙는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딱 가까이 가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더 닦아줘야 되는 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자 여기 치아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뼈가 있고 잇몸이 있고 그러면 잇몸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거울에서 한번 여러분 잇몸을 봐요. 이렇게 당기면 여긴 빨갛고 여기는 좀 분홍색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분홍색이 뭐냐면 각질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각질. 그래서 여기를 각화치은, 치은이라는 건 잇몸이라는 뜻이야. 각화치은, 각질층이 있는 거예요. 각질층. 그러니까는 각질층이 있으면 어떤 뭐 음식이 눌리거나 이런 자극을 좀 막아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각화치은 밑에 뻘건 부분은 우리가 구강점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강점막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이가 이렇게 빠지고 각화치은이 원래 이렇게 있던 각화치은이 이가 빠지면서 이게 아물어들면서 이렇게 좁아져 버려. 이렇게 좁아져 버려. 그러면 2차 수술을 할 때 이 치아 주변에 각화치은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 이렇게 뭐 칫솔이 닿아도 덜 아프고 뭐 그다음에 좀 딱딱하니까 이렇게 잘 붙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벌려서 이 힐링 어바트먼트 뭐 치아 우리가 만드는 인공치관 주변에 이 각화치은이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차 수술을 한다는 거는 무조건 이게 이제 뚫고 나와서 여기서야 이제 이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부터 그냥 뚫고 나오면 된다. 그게 아니고 자연치아 주변에 이런 각화치은이라는 게 있듯이 임플란트 치관 주변에도 이런 각화치은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냥 뚫고 나오게 그냥 뭐 만들어도 되겠지만 최대한 좀 더 완성도가 높게 좀 더 관리도 편하게 하려면 2차 수술을 하려는데 그냥 벌리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각화치은이라는 거를 생기게 이렇게 좀 벌려주는 그런 작업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앞니는 뭐 이렇게 있고 어금니는 좀 이렇게 있고
이 주변에 잇몸 모양이 또 이렇게 있어, 그치? 치아는 여기 만약에 잇몸이 없으면 여기 구멍이 다 뻥뻥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잇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공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임플란트를 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 내가 야 이거 진짜 공부할 게 너무 많구나 싶은 게 구강외과적인 것도 잘 알아야 되지, 잇몸도 잘 만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전공한 보철이라는 것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잇몸 바깥으로 딱 나왔을 때 저게 자연치아인지 가짜로 인공치아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잇몸의 모양까지 자연치아랑 구별이 안 되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각화치은이라는 거를 꼭 만들려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잇몸의 모양까지도 자연치아하고 구별이 안 되게, 목표가 이거야. 물론 항상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뭐 어느 빵집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빵도 어떤 빵집에 가면 좀 싸고 어떤 빵집에 가면 굉장히 맛있는데 많이 비싸고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아도요, 연차가 높은 사람이 하는 거는 좀 질이 좀 다른 거야, 사실은. 네? 그러니까는 욕심을 내서 그냥 뭐 임플란트가 이제 붙었으니까 그냥 잇몸 벌려가지고 여기다 이 하나 만들어 붙이면 되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2차 수술이라는 거는 여기 각하치은도 만들고 잇몸의 모양도 만들고 이 치아 주변의 잇몸을 관리하기 좋게 모양을 좋게 하는 그런 것까지를 이제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붙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데 여기도 그냥 쭉 째서 그냥 갖다 붙이고 그게 아니네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 수술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그렇게 뭐 그냥 간단히 벌려서 뭐 힐링 어바트먼트라는 거를 연결해 놓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걸 좀 알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